이 영상은 SK텔레콤에서 기기를 대여받아 제작되었으며 SK텔레콤의 프로모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 전용 단말로 출시된 갤럭시 퀀텀 3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퀀텀 시리즈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또 꽤 많은 분들이 이 퀀텀 3를 기다렸던 이유는 작년에 출시했던 갤럭시 퀀텀 2가 정말 역대급 가성비 폰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퀀텀 2는 제가 실제로 꽤 오랫동안 사용하면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과연 이번에 출시하는 갤럭시 퀀텀 3도 그 정도의 가성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죠. 이번 갤럭시 퀀텀 3는 갤럭시 M53을 기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는 S가 플래그십, A가 중급기, M은 보급기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퀀텀 3는 사실 보급형 모델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싸구려 같은 느낌이 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만져본 결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색상 같은 경우 해외에 출시되는 M53은 블루, 그린,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되는데 국내에 출시하는 갤럭시 퀀텀 3는 블루, 화이트, 블랙 세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 소재는 당연하겠지만 글라스틱, 즉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세게 누르면 안에 있는 부품들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냥 만졌을 때 너무 얇다는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닙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광 느낌을 내려고 했음에도 안에 있는 컬러 필터가 약간 반사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컬러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 지문이 더 잘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컬러를 고른다면 저는 역시 지문이 좀 덜 묻는 화이트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선 디자인의 경우 요즘 출시되는 갤럭시들과는 다르게 정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고 총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프레임도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6.7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보급기는 보급기인 만큼 스피커홀 구멍이나 마이크홀, 심카드 슬롯의 마감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약간 좀 날카롭다고 느낄 만한 그런 마감이에요. 또 퀀텀3는 다른 바형의 갤럭시들과는 조금 다르게 지문인식 센서가 이 측면 버튼에 통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문인식의 정확도나 속도만큼은 플래그십을 쌈 싸먹을 정도로 정말 빠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빠르죠. 그리고 좌측에 있는 심카드 트레이를 빼보면 요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자꾸 없애버리는 마이크로 SD 확장 슬롯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최대 1TB의 추가 저장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퀀텀3는 6.7인치 20대 9 비율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는데요. 최대 해상도는 풀 HD 플러스에 120Hz 주사율, 화면 밝기는 최대 800니트로 페이퍼 스펙 상으로는 조금 너프가 된 모습이죠. 작년에 출시한 퀀텀2는 조금은 특이하게 S20 플러스의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받았으면서 디스플레이 품질 하나만큼은 그 가격대에서 가장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퀀텀3는 M53을 기반으로 출시되면서 작년과 같은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젤도 전작에 비해 조금 두꺼워졌고 전면 카메라 펀치홀도 좀 더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이라면 120Hz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보급기 스마트폰들은 60Hz 아니면 90Hz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은데 삼성이 이제는 보급기에도 120Hz는 거의 기본으로 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패널 제조사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닌 BOE 패널로 혹시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타이핑이 씹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좌, 우, 위, 아래에서 보는 시야각도 나쁘지 않았고요. 빠르게 타이핑할 때 터치 씹힘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플래그십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들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 정도 가격대의 폰들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축에 속하는 디스플레이지 않을까 싶어요.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퀀텀3는 미디어텍 디멘시티 900 프로세서에 8GB 램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만져보는 미디어텍 AP라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각종 벤치마크 테스트는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긱벤치나 3D 마크 같은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보급기를 타깃으로 한 AP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벤치마크에 민감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해요. 게다가 디멘
디멘시티 900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시한 프로세서인 만큼 간단한 검색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는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일단 디멘시티 900의 전반적인 성능은 스냅드래곤 750 그리고 엑시노스 1280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주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 버벅인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유튜브도 보면 4K 60프레임 영상까지도 플레이는 전혀 버벅임 없이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할 때도 버벅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PIP를 이렇게 띄워놓고 인터넷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는 다중 작업을 하게 되면 눈에 띄게 버벅이기 시작하는데요. 굳이 4K 영상이 아닌 낮은 화질로 바꿔서 해봐도 작업이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태스킹 작업에서는 진짜 개똥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분할 화면으로 사용할 때는 또 버벅임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아마 이런 심한 버벅임은 최적화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정식 출시 전까지 꼭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간단하게 배틀그라운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화질의 경우 HDR 고화질까지 선택이 가능했고 프레임은 울트라까지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플레이를 해봐도 버벅인다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없고 이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한 가지 정말 큰 특징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퀀텀3 발열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어요. 배틀그라운드를 30분 동안 플레이했을 때 후면 온도는 약 35도, 전면 온도는 35.5도 정도였고 유튜브를 1시간 동안 시청했을 때는 전후면 모두 30도를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플래그십 AP들과는 다르게 이 발열 관리 측면에서는 정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부분도 살펴보면 배터리는 5000mAh로 낙낙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선 충전이 지원되지 않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25W 유선 충전을 지원해서 5%부터 50%까지는 30분 안에 충전할 수 있고 100%까지는 1시간 25분 정도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퀀텀3가 M53을 기반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사용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이나 단점이 뭐가 있을까 실사 위주로 테스트를 해본 건데 전반적인 속도나 발열 그리고 전력 효율까지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분들께는 꽤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쉬운 점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일단 스피커가 모노 스피커라는 점이에요. 스피커 자체의 출력은 나쁘지 않지만 한쪽에서 나오는 모노 스피커의 특성상 영상을 시청할 때 입체감이 떨어진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진동 모터도 여지없이 전형적인 옛날 느낌의 모듈이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좀 많이 약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플래그십을 경험해봐서 그런지 이런 진동은 좀 약간 기분 나쁜 모기 같은 진동이랄까? 갤럭시 퀀텀 시리즈는 퀀텀이라는 네이밍에서부터 보안에 집중한 폰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SK텔레콤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QRNG, 즉 양자난수 생성기가 추가로 탑재돼서 현존하는 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한 아주 강력한 보안성을 가진 게 특징입니다. 퀀텀이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SK텔레콤 자체 서비스들 중 몇 가지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활용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 퀀텀3에서는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 서비스, SK페이 같은 페이류 서비스에서뿐만 아니라 외장 메모리에서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 SD 카드에 따로 저장하는 사진이나 데이터 그리고 인증서까지 해킹 걱정 없이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같은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자료들을 주로 스마트폰에 저장을 한다거나 개인적인 보안에 특히 신경을 쓰는 분들이라면 이 퀀텀2만의 메리트가 확실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살펴보면 퀀텀3는 f1.8 값을 가진 1억 800만 화소 광각, f2.2의 123도 화각을 가진 800만 화소 초광각, 200만 화소의 심도와 접사 카메라 총 4개의 카메라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메인 카메라를 무려 1억 800만 화소 센서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보급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광량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사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찍으면
정말 괜찮은데 한 가지 단점은 바로 OIS가 빠지면서 사진을 찍을 때 흔들리지 않게 조금 더 집중해서 찍어줘야 하고요. 나머지 카메라들은 솔직히 스펙적인 부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아주 괜찮지도 않고 또 너무 나쁘지도 않은 딱 그냥 그런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 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에 그냥 모든 것을 몰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퀀텀3는 과연 어떠냐? 저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전작인 퀀텀2의 미친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느껴질 수 있지만 출고가가 61만 8,200원으로 그때의 퀀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출시됐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발열 관리나 전력 효율 그리고 보안성 측면에서 퀀텀3만의 메리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퀀텀3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구매 혜택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주패스 핫픽 3개월 이용권으로 우주패스의 여러 제휴사 중에서 원하는 혜택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를 선택해서 3개월간 이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플루엔데이터 이용권으로 이벤트 기간에 퀀텀3를 구매하고 개통하면 쿠폰 등록을 통해 2개월간 플루엔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T다이렉트 샵에서 진행하는 입고 알림 이벤트나 선착순 333명의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워치 할인 쿠폰 그리고 T다팩 같은 다양한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사전 예약 기간을 활용해서 혜택이란 혜택은 그냥 다 쏙쏙 뽑아먹는 게 좋겠죠. 자,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갤럭시 퀀텀3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따봉도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